안녕하세요. 앨리스의 오두시 앨리스입니다. 프랑스 아이처럼 세 번째 챕터. 밤새 잘 자는 아기들. 생후 4개월이며 모든 아기는 깨지 않고 12시간을 내리잔다. 도대체 왜 우리 아기는 안 그랬는데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빈을 데리고 태어난 지 몇 주가 지나자 작은 앞마당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이 묻기 시작했다. 엘르페세누이? 아기가 밤을 하나요? 아기가 밤새 잘 자나요? 라는 의미의 프랑스식 표현이다. 처음엔 괜찮았다. 아기의 밤을 기준으로 한다면 뭐 잘 잔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냥 밤이라면 그러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질문을 받으면 짜증이 밀려왔다. 당연히 빔은 밤을 하지 않았다. 이제 겨우 2개월밖에 안 됐지 않은가. 신생아들이 밤낮이 뒤바뀐다는 것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밤 9시에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 7시까지 푹 자는 신생아를 둔 사람은 행운아일 뿐이다. 대부분의 아기들은 돌이 되기 전에는 밤새 푹 자지 않는다. 심지어 4세나 되었는데도 한밤중에 깨어 울며 부모 방으로 쳐들어오는 아이도 많다. 우리 아이 셋 다 그랬습니다. 영어권 친구들과 가족은 달랐다. 그들은 적어도 개방형 질문을 던졌다. 어떻게 애가 잘 자긴 해? 그마저도 실제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피곤한 부모에게 감정 분출의 기회를 허락하는 말이다. 아기는 당연히 수면 박탈의 주범이다.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의 헤드라인은 한 침대 회사가 의뢰한 연구 결과를 이용해 이렇게 꼬집었다. 신생아 부모는 아기가 태어난 후 첫 2년 동안 총 6개월에 해당하는 수면을 박탈당한다. 독자 하나는 공감의 댓글을 달았다. 슬프지만 사실이에요. 제 딸아이는 12개월 동안 단 하룻밤도 푹 자지 않았어요. 한 번에 4시간이라도 자면 그나마 양반이죠.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유아의 46%가 밤중에 깨지만 그 때문에 아이에게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단 11%에 불과했다. 플로리다의 휴양지에서 본 한 아기의 티셔츠에 이렇게 씌어 있었다. 새벽 3시 내 요람에서 파티 있음.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좀 더 심한 아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고생하고 있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최악의 사례는 워싱턴 DC에 사는 앨리슨이다. 앨리슨의 아들은 7개월인데 생후 6개월까지 24시간 내내 2시간에 한 번씩 모유를 먹었다. 7개월부터는 간격을 4시간으로 늘렸다.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의 마케팅 전문가였지만 앨리슨은 이를 쉴 수밖에 없었다. 예민하고 독특한 아기의 수면 습관에 맞춰주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궁극의 대안은 아기가 울다 지쳐 잠들게 하는 수면 훈련일 것이다. 책에서 읽은 적이 있다. 최소한 6, 7개월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듯했다. 앨리슨 역시 이 작전을 썼다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에 포기했다고 한다. 수면 훈련에 대한 온라인 토론은 금세 떠들썩한 말다툼으로 변했다. 수면 훈련 반대론자들은 그것이 기껏해야 이기적이고 최악의 경우 학대라고 주장했다. 수면 훈련이라니 정말 역겹네요. 육아정보 잡지 베블의 온라인 게시판에 한 엄마가 단 댓글이다. 다른 엄마는 이렇게 썼다. 밤새 푹 자고 싶으면 아기를 낳지 마세요. 아니면 3살이 넘은 아이를 입양하든지. 수면 훈련은 끔찍하게 들렸지만 이론적으로는 사이먼도 나도 이 방법을 지지했다. 다만 비는 아직 어리다고 생각했다. 자기 표현을 할 수 없는 아기가 밤중에 깨는 이유는 배가 고프거나 뭐든 요구할 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원래 아기들의 일이다. 비는 아직 어렸기에 우리는 아기에게 굴복했다.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아기의 수면 이야기는 너무도 이상적이어서 거짓말처럼 들리기까지 한다. 파리 교회에 살면서 타가소에서 일하는 알렉산데라는 두 딸이 거의 출생과 동시에 밤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신생아실에 있을 때부터 오전 6시에야 깨어나 젖병을 찾았어요. 아니,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그 조리원에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신생아는 깨워서라도 먹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진짜 잠 자는 아기를 2시간에 한 번씩 깨워서 먹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 저도 고문, 아기도 고문이었던 생각이 드네요. 그냥 좀 밤에 자도 되는 거였나 봅니다. 아, 속았어. 프랑스에선 아기들 대부분이 분유만 먹거나 모유와 분유를 섞어 먹는다. 하지만 이게 결정적 이유는 아닌 것 같았다.
아는 아기들 중에 모유를 먹으면서도 일찍부터 밤새 잘 잔 아기들이 있다. 아기가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무렵 복직을 위해 모유를 끊은 엄마가 있었는데 이미 그 무렵부터 밤새 잘 잤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쩌다 운이 좋은 사람만 만난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비율이 압도적임을 알게 됐다. 프랑스에선 갓난아기 때부터 밤새 잘 자는 게 기본이었다. 어, 부럽네요. 미국에서 밤새 못 자는 아기들 얘기를 찾기 쉬운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끝내주게 잘 자는 아기들의 얘기를 쉽사리 찾을 수 있었다. 갑자기 이웃들이 덜 미워 보였다. 그들은 나를 괴롭히려고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었다. 2개월 정도면 당연히 밤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이다. 프랑스 부모라고 해서 당연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밤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나 생후 2, 3개월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자다 깨다를 반복하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대체로 그 생활을 끝낸다. 프랑스 부모들은 밤에 깨어나는 것은 초기에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뿐 아기의 특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부모들 모두 최악의 경우라도 생후 6개월 이전에 밤새 잘 자게 되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다. 처음 6개월까지는 아기의 수면 리듬을 존중해 주는 게 엄마로서 최선이에요. 아이들 모두 출생과 동시에 밤을 냈다는 알렉산드라의 말이다. 나도 종종 새벽 3시에 빈을 관찰하곤 한다. 모두가 말하는 리듬이 왜 우리 집엔 없는 걸까? 밤새 잘 자는 일이 저절로 가능해진다면 우리에게는 왜 그 저절로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프랑스 친구 가브리엘에게 좌절감을 토로했더니 잠, 꿈, 아이를 읽어보라고 권했다. 저자 엘렌 드 레스니데르는 수면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파리의 유명 소아과 의사다. 책은 절망적일 만큼 이해가 안 됐다. 내가 직설적인 자기계발 스타일의 미국식 육아서에 익숙해져 있던 모양이다. 엘렌의 책은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인용문으로 시작해 곧바로 잠에 대한 송시로 이어진다. 잠은 아이와 가족의 삶을 드러낸다. 침대로 잠들기 위해서 부모와 몇 시간 떨어져 있기 위해서 아이는 반드시 제 몸이 계속 살아있을 거라고 신뢰해야 한다. 비록 스스로 몸을 통제할 수 없을 때조차도 또 밤에 찾아오는 낯선 생각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잠, 꿈, 아이는 아기가 분리를 받아들여야만 잘 잘 수 있다고 말한다. 평화롭고 평온한 긴 밤을 발견하고 고독을 받아들이는 자체가 아이가 슬픔을 이겨내고 내면의 평화를 회복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과학에 대한 언급조차 실존적이다. 우리가 흔히 렘 수면이라고 일컫는 것을 프랑스에서는 역설 수면이라고 부른다. 몸은 가만히 있으면서 마음은 극도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상태이기 때문이란다. 자는 법을 배우는 것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동의어가 아니겠는가? 엘렌은 묻는다. 도대체 이 정보를 가지고 나더러 무엇을 하란 말인가? 나는 빈의 밤을 수용하는 메타 이론을 찾는 게 아니다. 그저 아이가 잘 자기를 바랄 뿐이다. 왜 프랑스 아기들은 밤새 잘 자는지 그 이유를 부모들도 모르고 전문가란 사람은 이렇게 신나 읊어대는 걸까? 밤새 잘 자고 쉬려면 대체 엄마는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잠깐 돌아갔을 때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랑스인 엄마를 만납니다. 그 이제 코헨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아,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코헨은 어떤 방법으로 트라이베카의 아기들이 밤새 잘 잘 수 있게 해준 걸까? 가장 먼저 하는 조언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 밤마다 칭얼대는 아기에게 곧장 달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기 스스로 마음을 달랠 기회를 갖도록 반사적인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죠. 출생 직후부터요. 맥주 탓이었는지 그의 사슴 같은 눈망울 때문이었는지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약간 놀랐다. 프랑스에서 우는 아기에게 다가가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엄마나 베이비시터를 봤던 게 떠올랐다. 당신은 그게 의도적이거나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하며 오히려 거슬렸다. 아기를 기다리게 하다니.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았다. 그렇다면 그게 프랑스 아기들이 일찍부터 잘 자는 비결이란 말인가? 약간의 눈물을 동반하는 비결? 잠깐 멈추라는 코엔의 조언은 아기를 관찰하는 행동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 보였다. 아기가 울면 곧바로 달려가 아기를 안아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 관찰이 아니다. 코엔에게 있어 이 라포즈, 잠깐 멈추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이것을 일찍부터 사용하면 아기의 수면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는 자기 책에 이렇게 썼다. 늦은 밤 일어나는 소란에 부모가 조금만 덜 반응하면 아기는 대체로 잘 잔다. 하지만 곧장 달려가는 부모일수록 그 아기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깨기 쉽다. 코엔이 본 수면에 문제가 있는 아기들은 대부분 모유를 먹었다. 그러나 모유 수유 자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것 같진 않다고 그는 말한다. 잠깐 멈추기가 필요한 이유는 본래 아기는 자는 동안 많이 움직이고 소리도 많이 낸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정상적이고 괜찮은 상태다. 그러므로 아기가 조그맣게 우는 소리를 낼 때마다 아, 부모가 달려가 안아준다면 그 행동이 오히려 아기를 깨울 수도 있다. 잠깐 멈추기가 필요한 다른 이유는 아이들이 약 2시간 정도 지속되는 수면 사이클 사이사이에 깬다는 사실 때문이다. 아기가 이 사이클 사이를 연결시키는 법을 터득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치강월되거나 우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부모가 이것을 배고픔이나 스트레스의 신호로 해석하고 곧바로 뛰어들어 아기를 달래준다면 아기 스스로 수면 사이클을 연결시키는 방법을 배울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각 사이클 말미마다 어른이 찾아와 달래줘야만 다시 잠이 들도록 길들여지는 것이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스스로 수면 사이클을 연결할 수 없다. 그러나 약 2, 3개월이면 그 방법을 터득한다. 물론 당연히 배울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만 그렇다. 코에는 수면 사이클을 연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자전거 타기와 비슷하다고 말해주었다. 일단 한번 혼자서 잠드는 법을 터득하면 다음엔 저절로 수월하게 해낸다는 것이다. 물론 때때로 한밤중이라도 젖을 먹거나 품에 안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전에 잠깐 멈추고 지켜봄으로써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사이클이 끝나서 그러는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있다. 코에는 또 이렇게 썼다. 아기의 요구가 계속 지속된다면 당연히 먹여야 한다. 아기가 자지러지듯 울 때까지 방치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아기에게 배울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파리로 돌아오자마자 프랑스 부모들에게 잠깐 멈추기를 하느냐고 물었다. 부모들은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너무 당연해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조차 느낀 적이 없었단다. 대부분 아기가 태어나고 채 몇 주가 안 되었을 때부터 잠깐 멈추기를 시작한다. 출산 직후부터 아이들이 밤새 잘 자기 시작했다고 말한 알렉산드라는 당연히 아기들이 울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때로 5에서 10분 기다렸다가 안아준 적도 있다. 그녀는 아기가 수면 사이클 사이에 잠이 깬 건지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어서인지 이도저도 아니라 그저 불안해서 우는 건지 파악하고자 했다. 곱슬머리 금발을 포니테일 스타일로 묶은 알렉산드라는 천생 엄마 같기도 하고 고등학생 치어리더 같기도 하다. 온화한 사람으로 우는 아기를 못 본 척한다는 건 상상하기도 어렵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아기들을 관찰한다. 아기가 우는 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잠깐 멈추기를 하고 아기를 관찰하고 귀를 기울인다. 잠깐 멈추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아이에게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 저는 진짜 2시간마다 달려가서 기저귀 막 들춰보고 모유를 먹이든 분유를 먹이든 하고 제가 일어날 기운이 없으면 막 남편한테 짜증내면서 빨리 가서 해결하라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괴롭네요, 이 책을 읽는 것이. 빈이 태어났을 무렵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빈에게 고통 없이 잘 자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 4개월 정년기를 놓치고 말았다. 빈은 9개월인데도 여전히 새벽 2시에 깼다. 결국 우리는 빈을 올리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첫날 빈은 12분 동안 울었다. 나도 사이먼과 꼭 끌어안고 같이 울었다. 그 후 아기는 다시 잠들었다. 다음 날에는 5분을 울었다. 세 번째 날 사이먼과 나는 둘 다 새벽 2시에 잠에서 깼다. 조용했다. 그동안 빈이 우리를 깨워주고 있었나 봐. 우리가 그래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했나 봐. 사이먼이 말했다. 우리는 다시 잠이 들었다. 빈은 그 후로 밤새 잘 잤다. 저도 아기 울리기 방법을 들어본 적이 있어서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지만 정말 엄마가 아기 우는 소리에 5분 이상 버티는 건 정말 고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했는데 이 빈의 부모는 해냈네요. 앨리스의 오두시 막중한 후회를 오늘은 느끼며
다음 시간에 네 번째 이야기로 만날게요. 앨리스의 오롯이 앨리스였습니다. 안녕.